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투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6학년도 우리 수학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수능 수학 공통 과목부터 우리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거와 관련된 총평은 다 총평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은 그냥 단순 해설로만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전문항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우리 얘 같은 경우에 3의 제곱 형태니까 2분의 1. 근데 얘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질 거야. 그쵸? 그래서 3의 0제곱. 그래서 얼마? 1. 넘어가자. 2번. 쭉쭉쭉 가볼게. 자, 이번에는 f 프라임 뭘 구하는 문제야? 1을 구하는 문제죠. 이렇게. 그치? 그럼 난 누굴 구해야 돼? f 프라임 x를 구해야지. f 프라임 x는 얼마? 9x제곱 더하기 4. 그러니까 f 프라임의 값은 얼마? 13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2번 답 4번. 3번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뭘 구하래요? 시그마 값을 구하래요. 계산 한번 해보자. 얘 계산해보시면 2의 시그마 AK K는 1부터 4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조심해야 돼. 1부터 4까지를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2분의 n의 n 플러스 1 4 곱하기 5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반대쪽으로 넘기고 2를 나눠주면 2, 2, 4 사라지니까 얼마만 남겠어? 5만 남겠죠? 답은 5번. 넘어가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얘가 뭐래? 연속이래.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1 대입해보자. 얼마? 1는 1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a 값은 얼마? 3. 별거 없죠? 넘어가자. 3번. 자, 이어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뭘 구하래요? f 프라임 1 값을 구하래요. 그럼 미분 때려야지. 자, 그럼 미분을 할 건데 잘 봐. 왼쪽 거 미분하고 오른쪽 곱하고 오른쪽 미분하고 왼쪽 거 곱할 건데 얘를 미분하면 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1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야? 2 마이너스 2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 하나 남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자, 얘 곱하고 그러면 1을 대입하면 3이지. 얘를 미분한 놈이 얼마야? 4x-1이니까 4x-1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 3이죠. 이렇게. 그럼 답은 얼마? 8, 3번.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5번 답 3.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1보다 큰 실수 A, B가 있는데 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 9AB를 구하라는 문제다. 그치? 그러면 저 둘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의 상황을 보면 얘가 로그 9의 AB잖아. 근데 여기 밑이 3짜리가 있으니까 밑이 3짜리로 해석을 해보면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혹은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랑도 똑같겠죠. 결국 우리는 로그 3의 A랑 로그 3의 B를 구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놈의 조건은 로그 3의 B 마이너스 로그 3의 A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놈도 뭘로 바꿔주는 게 좋겠어? 밑이 3인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럼 우리 얘 밑이 3인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로그 3A 분의 로그 3B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로그 3의 b가 3 로그 3a니까 여기다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3 로그 3a 그러면 2 로그 3a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로그 3a가 얼마?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로그 3의 b는 얼마겠어? 4분의 3이 되겠지. 그럼 둘을 더하는 거니까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다. 6번 답 2번. 넘어가자. 괜찮죠?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원래 이제 둘러싸인 넓이가 이제 조금 어려운, 좀 난도 있는 문제로는 4점짜리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3점짜리로 굉장히 쉽게 나왔어. 그냥 뭐 해주면 돼? 이 놈에서 이 놈을 뺀 다음에 적분시켜주면 끝난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0에서부터 2까지 큰 놈에서 작은 걸 빼주시면 돼요. 큰 놈이 누구냐면 얘잖아. 작은 놈이 얘지.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1x제곱이니까 5분의 6x제곱 이렇게 3에서 3을 빼면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어요. 그치? 그럼 얘를 그냥 적분하면 되겠더라. 그치?
그럼 얼마야? 5분의 2x세제곱. 요거는 뭐 실전 개념을 쓸 필요도 없는 게 계산 자체가 워낙 단순해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5분의 16. 답은 몇 번? 5번. 괜찮지? 7번 답 5번.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 값변환이다. 그치? 삼각함수 값변환은 8번보단 보통 한 5, 6번 쪽에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뒤쪽으로 갔어. 그만큼 문제가 앞번호가 쉽다는 얘기예요. 자, 사인 세타 더하기 3 코사인 세타가 0이래. 그리고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양수일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보래요. 여러분들, 사인 세타 값을 계산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이놈을 좀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두면 못 구해. 둘 다 다른 성질이잖아. 같은 성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면 탄젠트 세타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가지고 뭘 찾아주면 돼? 사인 세타 값을 찾아주면 돼.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값변환과 관련된 문제들은 선생님이 포워드에서 진짜 다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거든. 특히나 이거랑 되게 비슷한 문제들도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포워드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1, 3, 그리고는 얘가 루트 10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세타를 잡아준 다음에 사인 세타 값은 루트 10분의 3을 일단 잡으세요. 이렇게. 중요한 건 이제 뭐까지 신경을 쓰면 돼? 부호까지 신경을 쓰면 되는 거야. 세타는 일단 예각 취급해 놓은 상태에서 부호를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 세타가 어디 사분면에 있는지만 확인해 주면 돼. 그러면 결국 이놈을 보면 되는데 얘들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는 삼각함수의 값변환에 의해서 일단 코사인 세타로 만들어주고 부호를 따져보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야? 파이가 요거잖아. 그치? 여기서 세타를 빼는 거니까 여기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부호가 뭐지? 마이너스. 이 말은 코사인 세타 자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보세요. 탄젠트 세타도 음수야. 코사인 세타도 음수야. 그러면 둘 다 음수인 건 몇 사분면? 2사분면. 그치? 2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뭐야? 양수. 여기는 플러스 값이 되겠더라. 따라서 얼마? 10분의 3루트 10.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우리 넘어가서 8번 답 1번, 9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4점짜리 문제로 들어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꼈겠지만 4점짜리 문제지만 4점짜리 같지 않아요. 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쭉쭉 가보도록 할게. 자, 상황 자체를 이제부터 좀 해석을 해볼 건데 4점짜리부터는 이 fx라는 3차 함수가 누구랑 y는 5랑 접하는 상황이래.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도함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야? 3x제곱 6ax 마이너스 9a제곱이야. 이거 인수분해가 되지.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제곱이고, 그러면 x 플러스 3a에 x 마이너스 a다. 그치?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3a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러면 y는 5가 위에다가 접할 수도 있고 아래에 접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a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여기 함수값이 튀어나오겠죠? 계산을 해봐. 4a 세제곱 마이너스 9a 세제곱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5a 세제곱 맞나요?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4보다 커 작아? 무조건 작죠. a가 양수잖아. 그럼 얘가 5랑 만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치? 5는 얘보다 무조건 더 위에 있을 테니까.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5가 될 수는 없어. 그럼 무조건 누가 5가 되냐면 여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놈의 y좌표를 찾아주기만 하면 돼. 마이너스 3a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27a 세제곱, 27a 세제곱 사라져. 그럼 요것만 대입하면 27a 세제곱 더하기 4. 그러면 a 세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반대로 넘어가면 1이니까 a 세제곱은 27분의 1. 그러면 a 값은 얼마? 바로 가자. 3분의 1. 이렇게. 됐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f이지. 그러면 f 계산 한번 해볼까? 자, 1을 대입하면 8 더하기 4, 12 먼저 잡고요.
그 다음 2 대입하면 12a 맞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a 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a 값이 3분의 1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4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얼마? 1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넘어가자. 이어서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4번이야 답. 10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수 A에 대하여, 그죠? 곡선 Y는 AX제곱 마이너스 2위의 점 중에 제1사분면에 있는 점 A를 지나고, 자, 상황 자체를 좀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야. 자,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 뭐 점근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겠지. 자, 여기서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A를 지나는 상황에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얘들아 Y축의 평행한 직선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그치? 이놈이 X축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니까 X축은 대충 이런 데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을 B 상황 해석이야. B 잡으세요. 그 다음에 Y는 AX제곱 마이너스 2의 점근선과 만나는 점 이 점을 뭐라고 하자? C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A, B랑 B, C가 같대요. 선생님 그림이 전혀 안 같아 보이는데요? 괜찮아. 상황만 해석하면 돼. 자,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어. C가 여기인 거 오케이. 삼각형 AOC. 그러면 O가 어디에 있는데? 얘들아, 여기 지금 X축과 만나는 위치인데 0을 대입하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럼 y좌표값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0의 위치가 이렇게 있어야 돼. 즉 0 여기. 됐습니까? 이렇게 딱 잡아준 다음에 AOC의 표현이 이거잖아.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8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A 곱하기 OB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봐봐. 얘의 지금 거리가 2야. 근데 여기에 거리도 2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럼 끝났네. 얘가 4잖아.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8이래.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4가 돼야지. 그래야지 딱 넓이가 8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됐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튀어나와? 요놈의 좌표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우리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 2는 A의 4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A의 4제곱이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이렇게. 그럼 A 값이 얼마야? 4의 4분의 1제곱인데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A 곱하기 OB니까 A가 2의 2분의 1제곱이야. 그리고 OB를 구해보면 얼마? 4야. 4가 2의 제곱이니까 그럼 2의 2분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끝. 답은 3번. 됐죠? 별거 없다. 넘어가자. 11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은 이제 또 속도, 가속도, 위치, 거리 문제가 또 11번에 나왔고 문제 자체는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가 0일 때, 그냥 0일 때라고 생각해. T는 1일 때의 점 P의 위치. 당연히 우리는 위치를 구하려면 적분을 하면 돼요. 별거 없어. 이렇게. 근데 지금 K가 0이니까 얘는 필요 없는 거야. 자, 0에서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적분상수는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0이라고 딱 생각을 해놓으면 T는 1일 때잖아. 1 대입하면 얼마? 3분의 1 더하기 4니까 얼마야? 3분의 1 더하기 4는 3분의 13이다. 맞죠? 니은 가보자. K가 3일 때래. 그냥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돼. 근데 여기서는 위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야?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야. 운동 방향을 얘기하려면 VT를 봐야 될 텐데 VT가 K가 3일 때가 이거지. 자,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야? 0을 가지면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돼. 다시 말해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위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놈
0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지죠. 왜? 판별식이 음수니까. 됐어. 이 이차함수 자체가 x축과 만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운동방향은 바뀔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니는 틀렸다. 잡아주시면 되고요. 디귿 한번 볼까? k가 5이면 t는 0에서 t는 2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가 3이래. 얘들아, k가 5일 때라는 건 결국 여기다 그냥 5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적분하면 되는데 정확히는 그냥 적분하면 안 되겠죠. 움직인 거리니까. 절대값 vt를 적분하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vt란 놈이 k가 5일 때가 이거잖아. 그럼 얘가 1과 4에서 근을 가지는 이차함수의 모습일 거고 이렇게 나는 0에서부터 2까지가 궁금한 거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움직인 거리라고 한다는 건 이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를 더하세요 라는 거겠지. 그럼 적분하면 0에서부터 1까지 그렇게까지 복잡한 거 아니니까 그냥 적분하세요. 알겠지? 자, 적분한 거 우리 여기다 적어놨잖아. 그러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얼마? 3분의 1 t 세제곱 k가 5인 상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t 제곱 플러스 4t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그리고는 요거는 적분을 하면 음수가 나오는데 우리는 넓이, 즉 양수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치? 그리고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똑같은 거에다가 1에서 2까지로 잡아주면 되겠죠. 계산 지저분하네? 이 정도면 계산 지저분하다 하면 안 되지. 풀어야지.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4 이 똑같이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그대로 곱할 거야. 그럼 플러스 얼마? 10 마이너스 8 그 다음 1을 대입하면 요거 1 대입한 거랑 똑같잖아.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요거 몇 배? 2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계산 됐니?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거 2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3분의 2인데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6,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얘랑 얘랑 사라지면서 얘랑도 사라져. 다 사라지네. 그럼 얘만 남았잖아. 2 곱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8. 얼마? 3. 맞죠? 답은 기억. 이거 3번. 됐습니까? 그냥 단순 계산 문제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괜찮죠? 내가 어려운 문제부터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할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막힘없이 쭉쭉쭉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이번에는 12번 한번 가보자. 12번도 사실 대놓고 그냥 알려져 있는 방향 자체가 그다지 없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야. 왜? 내가 원하는 건 A10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등비 수열에 대한 조건이네. 근데 식이 몇 개 주어졌어? 1개, 2개. 식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등비 수열 풀 수 있어요. 왜? 첫째 항과 공비 A1의 R의 9제곱이잖아 이놈이. 첫째 항과 공비 찾으면 되니까 문자 2개. 그럼 식 몇 개? 2개. 찾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활용을 해보자. 첫 번째 이놈. 잘 봐. 얘는 A1으로 생각해버리면 얘가 A1의 R의 세제곱 A1의 R의 6제곱이잖아. 어떤 모습이야? 얘 1-R의 세제곱 공비 자체가 R 세제곱이지. 그리고는 그게 몇 개 있어? 항이 3개 있어. 그럼 R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R의 몇 제곱? 9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얘는 A4를 기점으로 이제 공비가 R 세제곱인 등비 수열의 합인데 그러면 그게 A1 R 세제곱이 A4잖아. 다 A1 R로 표현하자. 그럼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면 돼. 자,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봐봐. 얘 다 똑같아. 그러면 남는 게 R 세제곱이 2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제 누구만 구하면 돼? A1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얘가 2를 그대로 대입하면 자, 계산해볼게. 2A1 2 대입하면 1-2분의 1-2의 세제곱. 그럼 얘 세제곱 8이지. 이렇게 되지. 얘가 그냥 7이야. 계산. 그 값이 얼마? 6이야. 그럼 A1은 얼마야? 7분의 3이야. 뭐 있어? 없잖아. 그러면 내가 남은 거 7분의 3에다가 뭐 곱하면 돼? 얘 세제곱 곱하면 되니까 그게 8이지. 7분의 24가 답이다. 막힘없이 풀 수 있어야 된다. 답 2번.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자.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혹시 여기에 모르는 문자가 있니? 여기에 모르는 문자가 있어? 하나도 없지. fx 그냥 2차 함수고 gx는 2차 함수에 3차 함수를 곱한 거야. 그 5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 마. 우리는 어차피 fx 위의 점 1,-6에서의 접선을 L, gx 위의 점 1,6에서의 접선을 M이라고 했으니까 L과 M 둘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L과 M과 X,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왜 못 구해? L과 M을 다 아는데. 그냥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 그냥 계산하는 문제야. 그치?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죠. 자, 그럼 한번 보자. L부터 먼저 구해보면 F'X가 뭐야?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미분 좀 때릴게. 이거죠? 그러면 L을 구해보면 얼마? Y는 자, 1을 대입해요.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2에 1,-6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게 뭐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지.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y축과 둘러싸인 넓이도 필요하니까 대충 이렇게 잡는 거야. y축이 있으면 여기가 0,-4가 되게. L과 M과 y축으로 지금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y축 간의 관계 표현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M을 찾으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 이 놈에서의 기울기 G'1을 구해주면 돼. 근데 G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얘 미분 얘고 그 다음에 얘 곱 얘 미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G'1을 계산할 때 뭐 어쩔 수 없지. 집어넣어야지. 1 곱하기 F1. F1이 얼마야?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인가요?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F'1인데 F'1이 뭐야?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4에 이번에는 1,6을 지나게.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10인가? 이렇게. 그러면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 Y절편이 10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면 M은 더 급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치? 별거 없지. 그럼 둘러싸인 게 뭐겠어? 이 넓이잖아. 근데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14야. 누구만 찾으면 돼? 높이만 찾으면 돼. 높이는 뭐야? 이 두 교점의 X좌표야. 상황 해석. 그럼 둘을 뭐 해주면 돼? 연립해주면 될 거니까 연립하면 얼마야? X는 7이죠. 그러니까 얘가 7. 그럼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14니까 7, 7, 49. 답 몇 번? 5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됐죠? 넘어갑시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아마 막히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고. 쌤도 문제 풀 때 바로 14번 넘어갔어. 왜? 방향은 좀 처음에는 좀 잘 잡히다가 잡히는 듯 했는데 뒤에가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쌤도 이거 한 문제는 넘어간 상태로 다시 나중에 돌아와서 풀었어요. 14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쌤도 많이 잘 넘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안 풀린다고 했을 때 너무 막 머리 싸매면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차피 안 풀려. 알겠지? 다른 문제 풀다가 돌아와서 깨끗한 지우개로 지우자. 돌아와서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내가 놓친 부분들이 뭐가 있지를 꼼꼼하게 볼 수 있어야 문제들이 잘 풀리는 거야. 알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게 중요하냐? 그걸 위주로 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문제가 좀 길다, 그치? 한번 같이 읽어보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걸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거야. A, B가 3인데 B, C는 4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직각삼각형이고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얘가 뭐 2고 얘가 1인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 점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AD,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 AC와 만나는 점을 E, 그 다음에 D가 아닌 점을 F라고 하고 이 호 EF 위에 있는 점 G가 있는데 그 G가 뭐래? C랑 G의 거리가 2루트 6이래. 이렇게 됐단 얘기야. 그리고는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CEG를 지나는 원 위에 점 H가 있어요. 그랬을 때 HCG, 자, 요 각, 그 다음에 요 각, BAC, 이 각이 어떻다? 같대요. 내가 원하는 건 누구? GH.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GH의 길이야. 그럼 당연히 누굴 봐야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토대로 봐야 되는데 GH를 포함한 뭘 관찰해? 삼각형을 당연히 관찰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 잘 보이지? 그래도 분필로 하니까 훨씬 더 잘 보이겠죠? 내 손을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 자, 이렇게. 자, 이 삼각형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자, 이 각 세타라고 해볼게. 이 세타는 아는 각, 모르는 각. 무조건 아는 각이야. 왜? 이 세타랑 얘랑 같잖아. 근데 얘를 포함한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인데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무조건 알고 있는 각이야. 왜? 삼각 B를 알고 있잖아. 요 길이가 얼마죠? 3, 4, 5지.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도 사인 세타 값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야. 나의 방법은 이거지. 코사인 세타 값이 5분의 3인 걸 쓸래? 사인 세타 값이 5분의 4인 걸 쓸까? 문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해주면 되는데 5분의 3, 뭐 5분의 4, 뭐 이게 세타니까.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이 길이니까 만약에 내가 사인 세타를 쓸 거라면 방향은 누구만 찾으면 돼? 저 큰 원의 반지름만 찾으면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야. 요 말 이해되니? 반지름만 알면 얘분의 얘는 2R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를 쓴다면 누굴 써먹어야 되는 게 맞겠어? 이 길이 알아. 코사인 값 알아. 이 길이 구하고 싶어. CH가 나는 궁금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야. 나는 얘가 구하기 편할까? 얘가 구하기 편할까? 그걸 이제부터 고민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나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되지? 뭘 활용해야 되지? 아마 여기까지 생각하고 막힌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야. 쌤도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뭘 구하는 게 더 편하지? 그걸 어떻게 구하지? 여기서 고민하다가 내가 잠깐 넘어가고 다시 돌아왔어. 자, 만약에 내가 문제가 막히는, 어쨌든 이건 지금 모의고사, 수능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개념 수업이 아니고 그냥 문제풀이 수업이 아니고 수능 문제풀이잖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연습을 하게 될 텐데 혹은 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수능을 오늘 친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아마 고2 친구들이 더 많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이 문제가 막혔을 때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풀린다면, 막혔다면 얼른 넘어갈 수 있어야 돼. 버리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 만약에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 뒤에 문제를 풀고.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을까? 아직까지 안 쓴 조건이 뭐가 있을까? 잘 한번 고민해봐. 내가 여기서 아직까지 안 쓴 조건이 있어? 여러분들 고민해봐. 이거 2 썼어요? 얘가 2대1로 내분한다는 걸 우리가 표현은 했지만 3, 4, 5라는 각을 쓴 거지 아직 2라는 건 쓰지 않았잖아. 그리고 또 뭐 안 썼을까? 사실 이 원 자체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대? G, E, C로 만들어졌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 조건도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원이 그냥 띡 그린 게 아닌 거잖아. 그러면 이 세 개의 점과 이 길이 이 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끝나지 않았어? 왜? 이 세 점과 2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이거 반지름이잖아. 요거 반지름이잖아. 요거는 요 전체 길이가 5잖아요.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얘가 2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막 그으면 안 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보면서 풀어야 된다고. 얘가 2니까 여기가 얼마야? 3이지.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간에 이 원에 해당하는 CH나 요 길이나 아니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게 맞는데 CH는 요 삼각형 입장에서 좀 멀지. 좀 반대쪽에 있잖아. 그치? 뭐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할 수 있나?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데 조금 쉽지 않아 보여. 근데 반지름 R은 가능해요. 왜?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더 있거든. 요거. 요 삼각형은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잘 생각해봐. 그럼 나 누구만 찾으면 끝나? 이것만 찾으면 끝나잖아. 누구? 요 길이. 왜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당연히 각은 구할 수 있을 거고 각을 알 수 있다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구해낼 수 있어 없어? 무조건 있겠지. 요거 이해됩니까? 따라와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자.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 각을 내가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전체 세 변의 길이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각을 아니까 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뭘 쓴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지. 혹은 뭐 이것도 가능하겠지. 이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각을 알고 있어. 이 각을 아니까 누구를 알 수 있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왜? 여기 요거 각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럼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여기에 각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쓰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목표가 정확하게 누굴 구하겠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 삼각형에서 찾아내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 이 각을 찾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긴 하겠다. 그치? 바로 사인 법칙을 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로 한번 일단 먼저 구해볼까? 그럼 요 삼각형에서 요 각을 내가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 코사인 알파를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코사인 알파는 얼마?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24 더하기 25 마이너스 24 2배에 2루트가 좀 짜증나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계산해봐. 얼마야? 20이고 45. 그러면 5랑 약분시키면 바로 그냥 9라고 적을까? 4루트 6.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자 그럼 코사인 알파를 아니까 이제 누굴 구해주면 돼? 요 길이를 구해주면 돼.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요 길이 필요합니다. 왜? 사인 법칙을 써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GE 길이죠. GE 길이의 제곱은 누구? 얘 제곱 24 339 마이너스 2배 2루트 6 3 코사인 알파 4루트 6 분의 9. 그러면 4루트 6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7이지. 그럼 얘가 계산해봐. 그럼 얼마야? 6이지. 그럼 G2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6이 나와요. 요렇게. 그럼 끝났잖아. 여러분들 코사인 알파를 알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사인 알파는 자동으로 구해져요. 얘가 4루트 6이고 얘가 9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방향은 내가 다 잡았어. 이제 뭐만 하면 돼? 계산만 하면 된다가 포인트야. 자 그러면 얘 얼마야? 4, 4, 16 곱하기 6이니까 96 마이너스 81. 그러면 얼마? 루트 15죠. 그럼 사인 알파가 루트 15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사인 법칙 씁니다. 4루트 6분의 루트 15 분의 루트 6은 얼마? 2R이다. 됐어? 그럼 요 계산 한번 해보자. 이게 곱해지면서 24가 되죠. 그러면 루트 15분의 24가 2R이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맨 처음에 하고자 하는 목표가 누구였어? 이 GH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였어. 그러면 마지막 사인 세타분의 GH가 2R인데 우리가 원하는 GH라는 그런 길이는 2R이 루트 15분의 24. 이거는 그냥 그 유리화할게. 15분의 24 루트 15니까 얼마야? 5분의 8 루트 15에 사인 세타가 얼마야? 5분의 4. 그러니까 얼마야? 25분의 32 루트 15. 답 4번. 됐습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더라. 됐나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 계산 과정을 봐봐.
뭐 그렇게까지 간단해 보이진 않죠. 당연히 복잡한 건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 도형에서 나 어떻게 풀겠다는 방향이 빠르게 잡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도형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토대로 역으로 조건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직까지 안 쓴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거를 엮을 수 있는 생각들, 그런 걸 가지는 게 이런 고난도 문제를 풀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어서 우리 15번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런 도형 문제들은 우리 뭐 알고리즘에서 되게 많이 다룰 거니까, 많이 뭐 포커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나중에 많이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 가보자. 볼게요. 이거 되게 무섭게 생겼지. 근데 사실 별게 없어. 이것도 사실 객관식은 해볼만 해요. 내가 이제 뒤에 주관식이 좀 어렵거든. 그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건 되게 무섭게 생겼지만 우리가 9월 평가원만 좀 잘 대비했더라면 9월 평가원보다 더 쉬워. 15번만큼은. 자, 여러분들 포인트가 뭔지를 잘 봐. hx가 뭐라고 돼 있어? 이거래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어. 이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이라고 주어졌지. 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누가 필요해? 도함수가 필요해. 즉 우리는 h'x를 구해주는 게 맞아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gx-fx야. 자, 이놈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는 건 0을 가지면서 부호 변화를 가지게 하는 놈이 오직 몇 개다? 한 개다. 그 말은 gx-fx가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위치가 오직 몇 개다? 한 개다. 그 말은 다 했던 거야. gx와 fx 간의 관계에서 gx와 fx가 교차하는 부분이 몇 개다? 교차한다는 건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되는 그런 지점이 몇 개다? 한 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들아, 혹시 f랑 g가 복잡해 보여? 하나도 안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왜? 보자. fx가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선 마이너스 x제곱, 요거야.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선 0, 1을 근으로 가지는 이차함수, 요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게 fx야. 자, 그리고는 gx를 보면 x가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나눈대.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거 x제곱 조금만 더 이렇게 눕혀서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가지는 상황에서 잘 봐. 얘는 이런 모습이거든. 기울기가 a짜리. 뭔지 몰라? 여기선 다 0. 기울기가 a짜리. 이런 거야, 지금.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gx야. 그럼 질문.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교차하는 지점 총 몇 개일까? 한 개예요. 왜요? 자, 여기는 안 만나죠? 지금 그림에선. 여기서 만나긴 만나는데 교차하는 건 아니야. 왜? 이 초록색이 이 흰색보다 항상 위에 있잖아. 교차하려면 뚫고 지나가야 돼. 그렇진 않죠? 근데 여긴 봐봐. 초록색이 뚫고 지나갑니다. 누구를? 흰색을. 그냥 이 그림인데 아무렇게나 그림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럼 이 놈이 지금 ax-a, 이 놈이 ax 플러스 a. 둘 다 기울기가 지금 a짜리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만족한다는 건 다 이해되죠? 그럼 오케이. 괜찮네. 뭘? 요 점에서 이 이차함수의 기울기가 뭐야? 2x-1이잖아. 도함수. 그러면 1에서의 기울기가 이놈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교차잖아. 크로스가 돼 있잖아. 요것도 크로스 1까지도 계속 다 크로스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이럴 때 A가 최대값이 1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왜냐면 그건 그냥 요게 경계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해봐. 1보다 더 커진다고 해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에서 부호 변화, 다시 말해 교차가 돼요, 안 돼요? 흰색이 이거고 초록색, 이 주황색까지 포함하면 요거야.
둘 다 이 흰색보다 어디에 있어? 위에 있지. 그럼 여기서는 교차가 돼? 안 돼? 안 돼요. 이 초록색일 땐 교차가 됐었는데 주황색으로 바뀌니까 이게 교차가 안 되네. 근데 어디에서 교차가 돼? 요 위에서 교차가 되잖아. 그럼 여전히 교차되는 건 총 몇 개야? 한 개예요. 즉 A 값이 1일 때 바뀌냐? 안 바뀐다고. 요거 이해돼? 그럼 여전히 교차되는 거 한 개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 아니겠어? A가 기울기가 어떻게 돼가는 거야? 급해지는 거죠. 그럼 급해진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느낌이 온다. 왜? 지금은 이 놈이 얘랑 안 만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만나겠지. 기울기가 더 급해진다면.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야. 여기에서 접하는 모습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여기서 교차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흰색이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접하는 상황이야. 자, 그럼 여기선 교차하는 게 없다? 근데 여기선 교차하는 게 계속 한 개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성립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주황색보다 더 급해지면 교차하는 게 여기서 더 늘어나요. 여기도 교차하는 게 여전히 있어. 그럼 교차하는 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어나 버리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니까 결국 기울기가 가장 큰 최대값은 언제다? 요 주황색의 모습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걸 찾아야지. 그럼 우리가 요때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자, 요 위치의 지점을 뭐 t라고 잡아준다면 여기 뭐야? t, 마이너스 t제곱이죠. 자, 기울기 구해보자. 이놈의 평균 변화율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t제곱 평균 변화율과 누구?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접선의 기울기는 뭐지? 마이너스 2t죠. 평변 접기 경계다 경계. 괜찮죠? 자 그럼 t 약분시키고 0은 아닐 테니까 그럼 마마 풀로 바꿔주고 그러면 2t 플러스 2가 t니까 t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네. 그럼 t가 마이너스 2일 때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죠. 그럼 k 값이 얼마다? 4다. 됐습니까? 접선의 기울기 4. 그러니까 우리는 k 값이 4인 건 확인했고요. 누구만 찾아주면 돼? h3만 구해주면 돼. 자, h3 한번 구해보자. 마무리. 얘들아 이게 15번이야.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근데 해볼만 하지 않아? 자, 0에서부터 3까지 누구를? gt-ft. 근데 여기에서 지금 k 값이 4인 거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야. 자, 이걸 계산하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 봐봐. 0에서부터 1까지는 당연히 나눠야죠. 이렇게. 왜 이렇게 나눠야 되겠어? 아니, 이 g가 변하잖아. 그렇지? 0에서부터 1까지는 g에서 f를 뺐어. 그럼 결국 누구야? 이 이차함수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거 아니겠어? 그럼 우리 이차함수의 넓이 공식 그냥 쓰면 되겠죠? 얼마? 6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괜찮아? 자 이번에는 gt 빼기 ft가 뭐야? 요 gt가 a가 지금 4일 때니까 4x-4에서 저 fx를 뺄 거야. 지금 다 계산이에요. 중요한 거 아니야. 계산하면 된다. 됐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거 그냥 계산 과정이니까 생략할게.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정확히 2분의 7인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값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4랑 2분의 7을 더하게 되면 답은 얼마? 2분의 15가 나오게 된다. 뭐 저 정도 계산 과정은 생략해도 괜찮겠지? 답은 4번 넘어갑시다. 됐죠? 자, 우리 이어서 16번 한번 가보자. 자,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오게 됐다. 그죠? 줄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점화식이다, 그죠? A3을 구하라네? 대입해야지 뭐. 자, A2는
제곱 A1. A1 플러스 1. A1은 1이니까 얘가 2. 그죠? A3은 자 n이 2일 때니까 2를 대입하면 4A2 플러스 1. 자 A2가 2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 9. 됐습니까? 끝. 그냥 계산. 넘어가자. 17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갈아야겠다.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부정적분 문제네. 뭐 적분하라는 거겠지, 그치? 적분해보자. 라지 fx 적분하면 x 대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항상 적분상수 신경 쓰자 이렇게. 근데 라지 f형이 얼마? 4라고 했으니까 c값이 4겠죠? 2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라지 f는 얼마? 16 마이너스 4 더하기 4. 답 얼마? 16. 됐지요? 오케이, 넘어가자. 18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값을 넓이를 구해보래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그리면 되지. 자, 삼각형 그려. A, B, C. 됐죠? 자, AB의 길이가 5, AC의 길이가 6, 그 다음 코사인 BAC. 요 각에 대한 얘기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5분의 3이래.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얘 뭐가 필요해? 사인 세타 값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5, 3, 4니까 얼마? 5분의 4다. 자, 무조건 사인 값은 부호가 양수예요. 넓이를 구할 때는. 왜? 삼각형에서 이 각이 180도를 넘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넓이 5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4 해주면 되겠다. 얼마? 12. 넘어가자. 19번 한번 보자.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저거가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k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이 함수의 그래프 그려야지. 그치? 자, 그러면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저걸 fx라고 잡고 왜 4차함수가 안 나왔네, 그지? f 프라임 x가 6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우리 9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풀면 돼. 그러면 얘가 얼마야?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2랑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질 텐데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쭉 관찰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의 위치가 우리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의해서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야. 근데 여기가 거리가 3이니까 여기 거리가 얼마? 2분의 3이지. 그럼 여기가 대충 2.5의 위치에 해당하는 거니까 2는 어디에 있냐면 요쯤에 있어. 요쯤에. 딱 이 정도만 잡아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최대랑 최소를 잡아주려면 이 함수의 움직임에서 최대 최소를 잡아주려면 어디를 봐야 되겠어? 여기의 위치랑 여기의 위치만 보면 충분하다. 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내가 대입하게 되면 얼마야? 대입해봐. 마이너스 16, 4, 32, 플러스 24,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4가 사라지면서 여기가 얼마? 12가 돼요. 그러면 1을 대입한 건 얼마야? 2,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지? 마이너스 15인가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지금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잖아. 마이너스 k에서부터 k까지 x축이 대충 여기 있을 텐데 마이너스 k에서부터 k까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잠깐만, 양수 k의 최소값? 마이너스 k가 적어도 마이너스 15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k는 적어도 12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런데 얘가 k가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거 둘 다 동시에 만족하려면 당연히 이놈이겠지. 그지? 그러면 양수 k 최소값은 얼마야? 15가 되겠죠. 끝. 이렇게 됐습니까? 좋아요. 자, 20번 가보자. 여전히 빈칸 추론 문제가 6월이랑 9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20번도
빈칸 추론으로 나왔으나 솔직히 좀 아쉬운 건 너무 쉽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업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우리가 빈칸 추론을 하는 이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빈칸 추론을 하는 건데 이렇게 쉽게 낸다면 뭔 의미가 있지? 나의 개인적인 생각.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아무튼 뭐 수능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가봐야지 뭐. 해보자.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추론 문제는 기억해. 빈칸만 보면 돼요. 앞에부터 다 읽지 마. 알겠지? 빈칸만 보세요. 빈칸만. 자, 가부터 봐봐. 뭐래요? 얘를 구하래. 근데 얘가 뭐에 의해서 얘이므로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요걸 봐야지. 얘가 어디 an 플러스 1은 똑같잖아 지금. 요거. 그러면 얘네들이 얘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 시그마 값이 어디에서 나오는데 이 시그마 값을 아는 게 있어? 근데 문제 조건에서 요걸 알려주네. 얼마나 좋아. n 플러스 1까지니까 여기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3분의 2에 an 플러스 1 6분의 1에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에 n 플러스 1 더하기 10이야. 그치? 자, 그러면 아니 요거를 그대로 빼래. 누구랑? 얘랑. 그러면 3분의 2로 묶은 게 딱 이거잖아. 그럼 얘는 해결됐고요. 누군만 해결하면 돼? 요 남은 애들, 요 놈과 얘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10 어차피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6분의 1 n도 날라갈 거니까 뭐가 남아? 마이너스 6분의 1 남을 거고요. 그치? 6분의 1 n제곱과 여기 있는 6분의 1 n제곱 날라갈 테니까 여기서 뭐가 더 나와? 2n 플러스 1이 더 나와. 그럼 결국 남는 게 6분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근데 얘도 날라가잖아. 얼마 남아? 3분의 n. 끝이야. 볼 게 없어요. 됐지? 그러면 가는 끝. 그럼 나보자. 나도 그냥 바로 보는 거야. 어디 봐? A2 바로 보는 거예요. 뭐 하래? 양변에 n은 2를 대입하래.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또 딴짓하면 안 되지, 그치? 이 대입하는 거야 그냥. 그럼 뭐야? 하라는 시키는 대로만 해. A1 더하기 A2는 3분의 2 A2. 2 대입하면 얼마야?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0이야. 이렇게. 괜찮죠? 얘들아, 3분의 1 A2가 나오고요, 여기서. A1은 알고 있나? 문제에서 알려줬네, 7. 아니, 뭐야? 그냥 계산 아니야? 그럼 누가 계산 잘하냐? 싸움 아닙니까? 그냥? 그럼 뭐예요? 3분의 1 A2는? 3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10인가요? A2 얼마? 10. 아, 이거 맞냐고. 자, 계속 가보자. 자, 마지막 다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다에서 뭐라고 돼 있어? 다 위를 보세요. 얘가 다래요. 아이, A1은 알고 있다. 7. A2도 알고 있다. 10.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이거는 위에서 내가 방금 전에 구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봐봐. 얘랑 관련돼 있는 거 찾아봐. 위에서. 무조건 빈칸부터 해서 제일 가까운 놈부터 찾는 거야. A2 찾았고 A1 찾았고 그 다음 얘네 시그마 AK 여기 있다. 그치? 그럼 얘를 무조건 써줘야 되겠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얘가 AEK 플러스 잠깐만. 근데 얘는 시그마 AK인 건 맞는데 EAEK 플러스 1 AEK 플러스 2 요 꼴은 또 내가 계산을 다 해줘야 돼. 그죠? 귀찮잖아. 그럼 잠깐만. 2랑 개수 2랑 1인 거 요거 없나? 근데 봤더니 위에 내가 구한 가조건 있는 부분 봐봐. 저 보이지 않아요? 2, 1. 그지? 그럼 얘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놈 안에 있는 식. 자, 시그마에다가 K는 1부터 5까지. 이놈은 N자리가 2K 플러스 1이 된 거니까. 그치? 그럼 이 N자리에다 2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3, 3 약분이잖아.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끝. 그냥 뭐 하면 돼요?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거. 이 백인가 플러스인가? 이거 내가 지금 플러스네요. 왜 이렇게 안 보여 이거? 플러스. 그죠? 자, 그러니까 얼마? 답은 17에다가 얘는 얼마를 계산하면 되겠어? 2 곱하기 2분의 nn 플러스 1, 5, 6. 그 다음에 1은 5번 더 하면 되겠죠? 5. 그러면 35에다가 17 더하는 거니까 얼마야? 35에다 17, 50인가요?
에이 뭐 이게 뒷부분은 그냥 알아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답은 얼마 나오냐면 130 나옵니다. 다 구했으니까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된다. 알겠지? 꼭 이런 거 풀 때 다만 딱 쓰지 마시고 신난다면서 다만 쓰면 안 돼요. 그때까지 다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가자. 21번 봅시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촬영만 해도 55분이 됐네, 그치? 이제 21번과 22번 요게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할 건데 21번은 수투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였던 것 같고요. 22번은 수원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였던 것 같은데 사실 2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여러분들이랑 진짜 연습 많이 했어. 무슨 연습 많이 했을까? 이거 포커스에서 쌤이 예를 들면서 관찰하자 이거 진짜 얘기 많이 했잖아. 이 문제 딱 그런 문제야. 물론 만만치는 않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해석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도 결국 또 3차 함수네. 4차 함수가 한 번도 안 나왔네. 그죠? 자, 볼게요.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gx가 이런 식으로 생겼대.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fx 위에 마이너스 fx니까 x축, y는 0을 기준으로 뒤집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우리가 3차 함수 fx를 일단 상황이 잘 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그려봐. fx를 그냥 대충 3차 함수 그리고요. x축의 위치 알아 몰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그려봐. 일단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려. 자, 내가 해석할 때는 예를 들면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로 그릴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포커스에서 다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x축을 기준으로 뒤집어야 되니까 뒤집는 게 어떤 거야? 이런 거잖아. 이렇게 뒤집는 거. 그러면 우리가 t의 위치를 잡는다고 했을 때 t 오른쪽은 fx를 그대로 그릴 거고 t보다 작은 범위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뒤집을 거란 얘기인 거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다가 3차 함수 fx를 먼저 그린 거야. 여기 밑에 게 마이너스 fx야. 이런 데서 뒤집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데서 뒤집으면 불연속이 될 거니까 무조건 이런 데, 즉 어디? 이렇게 x축에 다 있는 지점 있지. 그 지점에서 뒤집으란 얘기야.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이건 이그젠플이야. 이런 모습을 그냥 만들라는 얘기야. 이런 게 그냥 쥐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가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건 뭐 우리 다 할 줄 안다. 이 놈의 극한값. 결국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0분의 0꼴 극한식 계산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이 좀 합쳐진 좀 고난도 문제로 나오게 된 거야. 단순히 그냥 계산이 아니라 이번엔 뭐가 나왔어? 그래프랑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그 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G0과 G가 무조건 뭐다? 다 0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우리가 0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점 중에서 물론 접하는 상황은 2점이겠지만 이 세 점 중에서 몇 개의 점? 2개의 점이 0과 2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0, 2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0,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0, 2.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관찰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게 전부야. 됐지? 자, 그럼 가조건은 해결이 됐어. 근데 문제는 뭐야? 나조건이에요. 요게 좀 빡세다. 잘 보세요. 우리가 x가 m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이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 음의 값이 됐으면 좋겠대. 그 놈이 자연수,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자연수 m이야. 자, 일단 이거 중요. 자연수예요. 우리가 그냥 m, 모든 실수 m을 다 찾아봤더니 이게 나온다가 아니라 자연수 m만 따졌을 때야. 그러니까 음수가 될 만한 애들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자연수 값은 딱 2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네 둘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게 원소가 애초에 2개 있다는 얘기야. 즉 자연수 m 값이 2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문제 없지. 그 m 값이 이거 다 뭐야? 자연수 값이야. 그럼 g-1은 무슨 얘기? 당연히 양수이고요.
자연수.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7의 G1이 그냥 자연수인데 내가 그냥 양수라고 할게. 마이너스 2분의 7의 G1이 양수가 돼야 돼. 그럼 G1은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음수가 돼야 돼. 자, 여기까지도 해석이 되는. 문제 없어요? 자, 그럼 갑니다. 이거를 이제부터 나는 나를 제대로 해석해 볼 거야. 자, 우리가 앞에서 다 써먹었던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한번 관찰해 볼게. 해석을 제대로 해볼 거야. 자, 3차 함수 fx가 있어요. x축이 있는데 내가 0과 2의 위치를 모르니까 그냥 0, 2의 위치는 어쨌든 이 세 점 중에 하나거든. 두 개거든. 0과 2가. 예를 들면서 관찰해 볼게. 0, 2를 잡아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없죠? 여기까지 다 따라와지지? 자, 그 다음에 봐봐. 0, 2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 1의 위치가 요거잖아. 요 1 보이지? 이게 지금 f인데 지금 마이너스 fx가 이제 반대로 이제 뒤집어지는 그림이 될 거야.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림이 될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g를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 자, g라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봐봐. G-1이 무조건 G1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X축보다 무조건 아래 있어야 돼. 그러면 이놈은 선택될 수 없어. 무조건 여기가 선택이 돼야 되는 거야. 1이 요 0과 2 사이에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 다음에 이놈이 이렇게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우리 지금 해야 될 게 뭐야? 저 원리가 귀찮으니까 내가 여기다 적어줄게. 요거 m 자연수야 얘들아. m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x의 x-2 분의 gx 이놈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음수가 되는 게 총 몇 개? 2개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얘들아 보면 0 오른쪽이 자연수 아닙니까? 그치? 0 오른쪽만 보면 되니까 어차피 왼쪽은 어떤 그림이 되든 난 지금 관심이 없어. 요것만 보면 돼. 근데 얘를 보면 0과 2라는 지점은 나중에 생각하자. 0과 2 위치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 이외에 있는 이외의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들 x의 x-2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2차 함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2차 함수는 요 지점들은 다 마이너스 값이고 요 지점들은 다 플러스 값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얘랑 얘를 나눈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부호로 따지면 그냥 곱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G가 지금 파란색이야. 양수지. 양수지. 곱하면 뭐야? 양수죠. 음수지. 음수지. 곱하면 뭐야? 양수지. 다 양수예요. 음수인 곳이 2개라고 했잖아. 일단 여기 영역이랑 여기 영역은 다 양수야. 여기까지 이해돼? 얘네 둘을 곱하고 얘네 둘을 곱하는 거니까 다 양수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우리는 그 m이 자연수 m이야. 음수는 볼 필요 없어. 여긴 볼지 마. 자연수 m이 2개가 나와야 돼. 그럼 우리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 이 하나밖에 없는데 당연히 얘는 안 되는 그래프지. 이건 이해돼요? 남은 자연수가 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조건 2개 나와야 된다며? 그러니까 일단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야. 근데 이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내가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이의 위치를 한번 보여줄게. 자, 이놈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2 플러스니까 요 놈을 보면 음이 아니야? 이 오른쪽에서의 기울기. 여기까지 괜찮아요? 원래 정확히는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오른쪽에서 2 플러스 오른쪽 이 오른쪽에서의 기울기 음이 2에서의 음이 2 대입하면 어차피 양수지. 그러면 결국 나는 여기서 뭐만 따져? 2에서의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만 따져봐. 뭐야? 양수죠. 즉 여기서 음수가 되는 놈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딱 오지 않아? 이런 모습의 형태꼴이 나오면 안 돼. G1은 무조건 음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다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나는 1의 놈은 음수가 되게 만들면서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음수가 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보자고. 자, 왜 이렇게 잡았냐면 잘 보세요. 이게 fx야. 요게 이제 2차 함수 x-2야. 자,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잘 보세요. 우리 요 영역 있지?
아까랑 똑같이 얘는 지금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자, 요 영역. 자, 요 영역을 보면 플러스랑 이 놈의 영역을 곱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자연수는 무수하게 많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 지점에서 F를 선택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F를 선택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F를 선택한다면 얘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F를 선택하면 얘가 플러스야. 근데 요렇게 둘이 곱하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지. 요 말이 이해됩니까? 우리가 결국은 얘네 둘의 곱이 음수가 돼야 돼. 음수가 나오도록 하는 게 반드시 있긴 있어야 돼. 근데 아까 하나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있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음수인 부분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가 되게 만들 수 있잖아. 선생님 그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지. 자연수 m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예를 든 거야. 얘가 예를 들어 4야. 그러면 요 안에 사이 들어가 있는 자연수는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으니까 딱 한 개밖에 안 나오지 않아? 이렇게 만들자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아까 G1이 뭐라고 했어? 음수라고 했지. 그럼 G1이 음수니까 1에서는 0과 2 사이에 어때?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놈은 양수니까 뒤집어야 되겠네 무조건. 그러니까 뒤집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뒤집으면 계속 뒤집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의 위치가 대충 뭐 이렇게 있겠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G1은 음수. 그럼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어? 그럼 이제 한번 볼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보세요. 이게 오른쪽이 양수야. 얘는 양수, 이거 좀 표현하자. 얘는 양수, 음수, 음수. 자연수 m이니까 여기만, 요 왼쪽 보지 마. 여기만 보면 돼. 자, 곱해봅니다. 양수랑 양수를 곱하면 양수야. 근데 음수인 거 우리 두 개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일단 볼 필요 없고. 자, 음수랑 양수를 곱하면 음수야.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일단 자연수 m들이 만족하겠네요. 여기 구간.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보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둘이 곱하면 뭐야?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음수가 나올 수 없어. 여기까지도 괜찮지?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누구도 봐줘야 돼? 2도 봐줘야 돼. 근데 아까 2에서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 2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했어요. 그럼 2에서의 우미분계수를 보면 이놈은 뭐야?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니까 얘지.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음수가 되도록 하는 이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다시 적어줄게요. 이 그림에서 x가 m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x-2분의 gx가 음수가 됐으면 좋겠도록 하는 자연수 m은 일단 무조건 2는 있는 거야. 만족하니까. 음수. 그 다음에 또 자연수 하나 더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되겠어? 이 다음 거. 뭐 있어? 3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3 이렇게 딱 두 개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요 나머지 근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알파란 놈은 3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고요? 커야 되고요. 요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안 돼? 4, 5 이런 놈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뭐 4 포함시켜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m이 2랑 3이 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 자연수 m이 뭐랑 똑같대? 요 놈의 모습이 저 멀리 적혀있는 G-1 내가 저까지 가는 거 귀찮으니까 여기서 적어줄게. 얘랑 똑같대요. 그지? 근데 우리 G-를 구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본 그 최근 수투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맞아. fx가 0과 최고차이 개수는 모르니까 양수 k라고 잡을게. 자, 이렇게 생겼어. 근데 G-1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마이너스 1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을 테니까 이 함수는 마이너스 f야.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그냥 안으로 넣어주면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라고 해주면 되겠다.
G1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 G1은 구하면 얘는 1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x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f1이어야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7을 곱하는 거니까 그냥 2분의 7 f1. 됐죠? 계산하면 얼마냐면 2분의 7 k에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계산. 둘 중에 하나는 2고 둘 중에 하나는 3이에요. 무조건.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럼 우리 쉽게 생각해서 누가 더 크냐 싸움만 가져가면 돼. 2가 커 3이 커? 무조건 3이 더 크죠. 그럼 둘 중에 큰 놈이 3을 가지면 돼. 근데 봐봐. 알파가 뭐보다 크다 했죠? 3보다 크다고 했죠. 그럼 대충 3이라고 봐봐. 그럼 얘는 12K니까 12 정도라고 봐. 얘는 3을 대입하면 2 곱하면 7이지. 누가 더 커? 위에 게 더 커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2야. 됐습니까? 그럼 이 둘이 뭐 해주면 되겠어? 문자 2개씩 2개니까 연립하면 끝이야. 따라서 연립하면 물론 연립하기 귀찮지만 해볼게. 그럼 7분의 2 그대로 둘이 나눠. K 바로 없애게. 쌤이 원래 진짜 이런 계산 잘 안 하거든. 그냥 문제 풀 때 맨날 계산 과정 생략하고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야. 그래도 수능이니까 끝까지는 계산해볼게요. 자, 그러면 3 미리 나눠주고 얘가 2분의 1인가?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 계산하면 4알파 더하기 4는 7알파 마이너스 7이니까 3알파가 11, 알파는 3분의 11 이렇게 나오고요. K를 구한다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K는 14분의 3인가? 이렇게 되겠네? 끝! 다 구했다. 나 구하고 싶은 건 뭐야? G-5 구하라잖아. 그러면 요 그림에 의해서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5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대로 저기다가 대입하면 귀찮지만 좀 해볼게. 마이너스에 K가 얼마야? 14분의 3? 어이씨, 허리야. 자, 그 다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1인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 그럼 답은 얼마 나오냐면 65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뒤에 계산도 좀 짜증나게 생겼어. 그치? 그래서 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문제 전체적인 큰 틀 우리가 왜 예를 들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한 건지 방향을 이런 처음 보는 문제들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건 나중에 고난도 문제잖아.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이건 이제 포커스에서 나중에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쌤이 이거는 뭐 포커스든 아니면 스포일러 모의고사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맨날 강조하고 수투는 다 이런 식의 난도 좀 높은 문제들 많이 냈거든. 그래서 이런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라스트 22번 가보자. 올해는 이제 올해가 아니지 내년이죠. 이상하게도 내가 평상시 촬영하는 양보다 좀 많게 느껴지네. 쌤이 이번에 커리큘럼도 보통 맨날 한 20분 내에 컷하는데 이번에 커리큘럼 영상이 1시간 넘거든. 이것도 공통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미적이야 좀 오래 했지만 그만큼 난도가 21번, 22번 이런 난도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가보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전히 지수로그 함수 뭐가 빠졌다? 그림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림이 빠져서 체감 난도가 진짜 큰 2배는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이 식 자체도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됩니다. 지수로그 함수는 그림이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 해석할 때 제대로 꼼꼼하게 그림 그리는 연습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한번 연습해보자. 자, 22번을 보면 로그 함수가 있는데 저 놈이 뭐 로그 16에 8x 더하기 2 그 놈이 점 A 그 위에 점 A, A, B가 있대요. 뭐 그렇대.
그리고는 y는 내가 지금 안 그리고 있는 건 좀 굉장히 귀찮아서 y는 4의 x-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저 지수함수도 점 b가 제일 싸우면 a 때. 그래요.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직선 어디? OB 위에 있대요. 뭔 소리지? 그러니까 B가 이렇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OB가 요거잖아. 그죠? 여기 OB야. 요 위에 점 A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점이 요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놈의 Y는 X 대칭된 요 위치는 A가 되겠지. 이거인 거야. 지금 상황 자체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기에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B, A 이런 위치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점 A 계속 읽어볼게. 요 OB 위에 있고 A, B의 중점의 좌표. 얘 둘의 중점. 둘이 연결시켜. 그리고는 여기에 중점. 이 놈이 일부러 쌤이 y는 x보다 위에는 잡긴 했어. 왜냐면 얘랑 얘를 비교하면 이게 더 크잖아. 그래서 이렇게 8분의 77, 8분의 133이래. 와, 이 숫자도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뭘 구하래? a, b를 구하래. 뭔가 조건이 거의 안 주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a랑 b를 구해야 되래요. 자,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방향은 이거야. 식 몇 개? 2개 필요해요. A, B 2개니까 문자 2개니까 식 2개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식 2개를 찾는다고 했을 때 일단 이 A, B가 어디 위를 지금 지나고 있어? 여기 위를 지나고 있으니까 그걸로 식 하나는 당연히 튀어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식은 어떻게 찾을 건데? 중점을 활용해야지. 근데 중점을 활용한 다음에 결국 누구의 좌표가 필요하냐면 B의 좌표가 필요해. 근데 그 B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린 고민을 해야 돼. B의 문자를 또 둘 거냐? 근데 그 굉장히 지저분해지지 않겠어? 왜냐면 A, B도 이게 그냥 A, B가 아니라 이게 이놈 위에 있는 A, B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직선 위에 있는 A, B가 아니야. 요 위에 있으니까 이미 계산이 복잡한 데다가 또 문자를 또 추가한 다음에 또 지수함수 저 y는 4의 x-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요 위에 또 집어넣는다? 너무 복잡하지 않겠어? 그 둘을 연립한다? 그럼 문자 하나 추가하니까 식 하나 더 늘어나야 돼. 그러면 중점 쓰는 거에 대해서 x좌표 중점에서 8분의 77 y좌표에서 중점에서 8분의 133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추고 이 생각을 해. 아직까지 안 쓴 조건이 뭐지? 고민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 A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요 점이 어디 위에? 요 위에 있다는 거를 쓴 적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먹지? 얘가 얘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하는 거 좀 짜치잖아. 그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건 어때? 이놈과 이놈은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1대 3이야. 1대 3이야. 그러면 X좌표 비율도 1대 3. Y좌표 비율도 1대 3인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왜냐면 이게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럼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 B의 좌표는 비율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KD, KA 이렇게 되지 않겠어? 여기까지는 괜찮죠. 얘가 1대 K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그나마 좀 쟤를 새로운 문자로 두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여.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한 놈은 로그 함수야. 한 놈은 지수 함수야. 자, 두 로그 함수랑 이 로그 함수랑 이 지수 함수의 밑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밑이 다르다는 건 그래프 특징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써요. 그래프 특징은. 그래프 특징을 쓰려면 그러니까 그래프 특징이 뭐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 쓰려면 밑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계산으로 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계산을 뭘로? 얘를 활용해보면서 때리자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이놈의 역함수 위에 있지 않겠어? 그럼 이놈의 역함수 잡아보자. 역함수 y는 자 16의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8로 나누니까 8분의 1 16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요게 역함수거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제 대입할 거야. 계산합니다. 대입해. b, a. a는 이제 계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요거죠. 그 다음에 kb, ka는 누구 위에 있어? 얘 위에 있잖아. 대입해. ka는 4에 k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게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냥 4분의 1이라고 할게. 이거 구할 수 있나? 라고 하고 이놈의 식을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이 문제는 무조건 계산으로 해야 돼. 그래프 특징으로 안 할 거야. 여기서 봐봐. 16의 b지. 얘 4의 kb지. k가 딱 뭐였으면 좋겠어? 2였으면 딱 좋지 않겠어? 선생님, 근데 얘네들이 안 맞잖아요. 아니야. k가 2가 되면 얘가 2니까 2로 나눠주면 뭐가 돼?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정확하게 똑같이 맞아떨어지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연스럽게 우리 k 값이 얼마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k가 2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2b, 2a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의 중점의 좌표를 잡는 게 8분의 77이랑 8분의 133이니까 뭐라고 해주면 돼? 2분의 옆에다 적을까? 2분의 2b 플러스 a, 콤마 2분의 2a 플러스 b 요 값이 얼마다? 8분의 77, 8분의 133이다.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문자 2개씩 2개니까 무조건 풀 수 있어 없어? 무조건 풀 수 있다. 계산해 보시면 a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이 정도는 계산 그냥 생략할게. 4분의 63. 에이, 요거는 뭐 그냥 고1 때 하는 중학교 때 하던 계산이잖아. 그치? b는 얼마가 되겠어? 4분의 7 이렇게 됩니다. 둘을 곱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둘을 곱하시면 16분의 얼마야? 441. 그래서 답은 얼마? 457 이렇게 나오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2번까지 풀어봤고요. 일부러 22번에 이 답을 깔끔하게 안 떨어지게 하고 찍기도 힘들게 이건 457은 찍어서 맞추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숫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22번과 21번이 이번에 수능에서 가장 큰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공통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이어서 선택 과목 미적과 확률과 통계 이어서 한번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